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기로 결정한다면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점을 분명히 하면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Let me say that number one, UN Resolution 1718 was violated by those particular missiles that were tested. Number one, we're consulting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nd there will be responses if they choose to escalate. We will respond accordingly. 바이든 대통령은 또 북한과의 외교, 즉 대화 입장을 밝히면서 조건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밝히고 현재 미국이 하고 있는 건 동맹들과의 협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But I'm also prepared for some form of diplomacy, but it has to be conditioned upon the end result of denuclearization. 과거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북한은 최우선 외교정책 사안이란 점을 강조한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의 위기에 같은 평가를 내리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이어졌습니다. 유엔은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반도 정세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e reiterates the need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renew its diplomatic engagement with the parties concerned and to work for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Diplomatic engagement is the only pathway to sustainable peace and complet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유럽연합 EU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은 대화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동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교부도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BOA에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국가안보회의를 열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등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일본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북한이 24일 동해상으로 두 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영내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영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25일 나이젤 아담스 영국 아시아 담당 국무상의 발언을 인용해 영국은 북한이 두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런 실험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영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영국은 동맹, 협력국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규칙에 근거한 국제 체제를 유지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점진적으로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이미 예상된 도발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북한의 순항 미사일에 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발사에 대해 북한이 매우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상황을 고조시키면서 경고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e part of the intention is to provide a warning to the Biden administration of what may be in store if the Biden administration adopts a policy, what it considers to be a hostile, pressure-based strategy.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도 북한은 협상을 할 경우 제재 해제 등을 얻어내기 위해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 imagine, given the state of play between the DPRK and the USA diplomatically, that the North intends to build some pressure on the Biden administration to get on with discussions that would meet the North Korean objectives, including the removal of sanctions.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대북 압박 발언 등 바이든 행정부가 보이고 있는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한 북한의 불만 표출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Basically, North Korea is saying that it's not happy about the direction of the U.S.'s North Korea policy, at least what's being hinted at by Secretary Blinken.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은 이미 예상됐던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don't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feel a need to change either the content or the speed of their policy review just because North Korea conducted more missile tests. So part of the reason could be scientific. My guess is that it will have no effect whatsoever, precisely because this is routine behavior everyone expects from North Korea.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무시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을 바이든 행정부도 이어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고 미국은 의장 성명을 지지하면서 북한의 행동에 대한 불만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국가정보국 북한 담당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아무런 위험이나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앞으로 미사일 시험의 사정거리와 탄도 중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24일 동해상으로 두 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중국이 이틀 연속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리의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대에도 부응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에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 정세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관련국들은 대화와 협상 태도를 견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에 대해 이번 발사 시험이 자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러시아는 최근 북한의 실험들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인테르팍스 통신 등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공공 외교의 핵심으로 비핵화 노력을 위한 국제 결의 강화와 끔찍한 인권 문제, 탈북민들의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미국 공공외교 자문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연례 2020 공공외교와 국제방송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2019 회계연도에 전 세계 공공외교와 대외방송으로 22억 1천만 달러를 지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위한 국제 결의 강화를 동아태 지역 공공외교의 3대 목표 가운데 하나로 설정해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 설득과 국제 공조, 북한 정권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제기하는 도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 캠페인을 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끔찍한 인권 기록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디지털 프로그램을 만들어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 문제를 제기했으며 주한 미국 대사관이 제공하는 영어와 문화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 등 탈북민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